전기장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전기장. 전기장을 영어로 쓰면 뭐라고 써야 되냐? 일렉트로닉 필드라고 써야 돼요. 일렉트로닉 필드. 전기의 필드. 장. 이런 뜻이거든? 이거를 교과서에는 직역을 한단 말이야. 교과서에는 전기장을 직역을 해서 뭐라고 쓰여있느냐 하면 전하의 기운. 이걸 줄여서 전기라 그래. 전하의 기운. 전하라는 건 전기를 띤 입자. 전기라는 건 플러스와 마이너스. 보통 전자가 이동해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발생을 하지. 그지? 그래서 전하의 기운, 플러스 플러스 밀어내고 플러스 마이너스 땡기는 이 기운이 미치는 공간. 요 정도로 직역이 돼요. 일렉트로닉 필드 전기장은 전하의 기운이 미치는 공간. 근데 땡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한마디로 정의를 해줄게. 명샘 가라사대. 명샘이 얘기하는 전기장이란 단위전압. 단위전압가 뭐냐면 플러스 1쿨롱 당 작용하는 전기력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게 전기장입니다. 이 한마디에 오늘 수업할 내용이 끝나버립니다.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니네들한테 부탁하건데 앞으로 문제에서 전기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니네 머릿속에는 플러스 1쿨롱 요 단어만 떠오르면 끝이야. 전기장은. 알겠습니까? 여기서 단위 전하라고 하는데 전기적인 입자, 전하의 기운, 전기를 띤 입자, 전하. 그 다음에 전하량이라는 말이 나와. 전하량은 앞으로 Q라고 쓸 거고 단위는 쿨롱이라고 하는데 이건 저 앞에서 한번 설명하기는 했는데 전기를 띤 입자의 량, 결국 이동한 전자의 량. 그죠? 쌀집에 가서 쌀을 몇 톨 주세요 이렇게 안 하듯이 세기 힘든 건 패키지로 묶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1쿨롱이 전자 몇 개랑 같다고? 6.25 곱하기 10에 18승계. 625가 좋은 일, 나쁜 일. 나쁜 일이니까 10에 18승계. 전자 6.25 곱하기 10에 18승계가 묶여서 빠져나가면 플러스 1쿨롱. 들어간 놈은 마이너스 1쿨롱. 이걸 전하량이라 그래. 알간? 근데 그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전하량이 플러스 1쿨롱이야. 플러스 1쿨롱당 작용하는 전기력으로 정의하는 게 전기장이야. 알겠습니까? 그럼 일단 전기장이라는 걸 왜 배워야 되는지부터 설명을 할게요. 전기장. 이건 정의는 이렇고 의미가 뭐냐면 공간에 대한 정의예요. 공간에 대한 정의. 어떤 공간에 대해서 전기적인 힘이 발생하는 게 1쿨롱당 얼마인지를 이제 정해놓는 공간에 대한 정의로서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보자. 이 강의실 천장이 다 플러스야. 여기 다 플러스고 바닥이 다 마이너스야. 근데 내가 여기서 플러스를 들고 있으면 플러스 플러스 밀어내고 마이너스 플러스 땡기니까 떨어지겠지. 그지? 얘가요? 내가 플러스 5쿨롱을 들고 있는데 떨어지는 힘이 10N이래. 그럼 1쿨롱당 얼마야? 어렵죠? 내가 5쿨롱을 들고 있는데 떨어지는 게 10N이래. 그럼 1쿨롱당 얼마야? 2지, 2. 그걸 전기장의 크기라 그래. 그래서 이 공간은 2 뉴턴 퍼 쿨롱이라 그래요. 이 단위가 뉴턴 퍼 쿨롱. 이 공간의 전기장은 2 뉴턴 퍼 쿨롱이라고 정의를 해놓으면 앞으로 1쿨롱을 들면 2뉴턴으로 떨어지겠구나. 2쿨롱을 들면 4뉴턴으로 떨어지겠구나. 이게 쉽게 이해가 될 거거든. 그래서 미리 공간에 대한 정의를 해놓는 걸 전기장이라고 한다. 의미는. 알겠습니까? 근데 그 정의는 단위전하 1쿨롱당 작용하는 전기력으로 칭한다. 그러면 전기력 F는 어떻게 구하냐? K 곱하기 R제곱분의 Q1, Q2로 구하는 게 쿨롱의 힘이라 그래. 쿨롱의 힘. 전기력, 쿨롱의 힘. 근데 이게 1쿨롱당 작용하는 힘이라고 했을 때 전기장이 돼요. 그래서 전기장도 금방 선생님 전기장을 앞으로 일렉트로닉 필드에서 2라고 따올 건데 선생님 설명 과정에 뭐라 그랬냐면 5쿨롱을 들고 있었더니 떨어지는 게 10N이래. 그지? 그럼 1쿨롱당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 니네가 한 일은 뭐냐면 10N을 5로 나눴을 거야. 그래야 1쿨롱당 얼마씩 나오니까. 맞아? 그래서 작용하고 있는 총 전기력을 얘 전하량 Q로 나눴을 때 걔가 일렉트로닉 필드 전기장이 되는 거야. 근데 F는 뭐예요? F는 힘이죠. 힘은 방향이 있는 벡터 값입니다. 그죠? 전하량은 스칼라겠지. 량이니까. 양만 따지는 거니까. 그죠? 그럼 벡터를 스칼라로 나누면 얘는 뭐가 돼? 벡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기장도 벡터가 돼.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전기장의 방향은 힘의 방향과 어때? 같다. 근데 이 힘은 무슨 힘? 1쿨롱당 작용하는 전기력. 알겠습니까? 그래서 단위를 봐봐봐. 얘 단위가 뭐요? 힘의 단위 뉴턴. 얘 단위는 뭐라고? 쿨롱. 그래서 전기장의 단위를 선생님 금방 뉴턴 퍼 쿨롱이라고 표현을 한 거야. 1쿨롱당 몇 뉴턴인지. 그게 공간에 대한 정의 전기장이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요 전기장을 공부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배울 거야. 하나는 방향. 두 번째는 세기. 이렇게 두 가지 측면만 배우면 끝나는 거예요. 전기장이. 알겠습니까? 그 중에 방향. 잘 봐봐. 얼마나 쉬운지. 여기 명암 처리가 되어 있는 빨간색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금속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점에 점 P점에 전기장의 방향은 하고 물어보면 그럼 선생님이 아까 전기장 하면 무슨 글씨가 떠오르라고 그랬냐? 플러스 1쿨롱. 이게 떠오르면 된다고. 전기장 하면. 이게 가야? 그러면 P점에 전기장의 방향을 물어보면 P점에다가 플러스 1쿨롱을 놨다고 상상하면 돼. 그럼 플러스 플러스 서로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니까 저리 가 이럴 거 아니야. 이게 전기장의 방향이야. 이해 가요? 정의 자체가 플러스 1쿨롱당 작용하는 전기력이니까 어느 지점에 이 Q지점에 전기장을 물어보면 어떻게? 거기다 플러스 1쿨롱을 놨다고 상상을 하면 1이 밀려. 이게 전기장의 방향. 알겠어요? 그럼 쉽게 찾겠지. 요렇게 뭐 요렇게 여기 어딜 물어봐도 금방 찾겠지. 그럼 예를 들어 여기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금속구가 있어. 여기서의 전기장의 방향은? 하고 물어보면 요점의 전기장의 방향은 여기다 플러스 1쿨롱 넣으면 어떻게 돼? 빨려 들어가지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금방 찾겠죠? 이해 가세요? 이게 방향 끝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기장이란 플러스 1쿨롱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면 요놈의 방향은 쉽게 찾을 수 있고 근데 이제 복잡한 구조를 설명할 때 우리가 이 설명을 좀 편하게 하려고 만든 약속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금속구가 있는데 요점의 전기장 여기, 요점의 전기장 여기, 요점의 전기장 여기 이 공간엔 되게 다양한 전기장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쭉쭉쭉 이따위의 화살표들을 쭉쭉 긋게 돼요. 알겠습니까? 이 선을 무슨 선이라고 그러냐면 전기력선이라고 불러요. 전기력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 전기력선은 그럼 뭐였냐? 그럼 요 점을 잡아갖고 확대를 해보면 이 빨간색 선이 지나가고 있잖아 지금. 근데 이 선 안에는 무수하게 많은 화살표들이 겹쳐 그려져 있는 거야. 짤막짤막한 화살표들이 이렇게. 이때 이 화살표 하나를 뭐라고 생각하면 돼? 전기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요점에 전기장 어디, 여기, 옆에는 여기, 옆엔 여기, 옆엔 여기 이거 할 거를 그냥 선으로 쭉 그려버린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전기력선은 약속하에 그린 선이라 항상 플러스에서 나오겠죠. 이해 가요? 그럼 마이너스 쪽으로 어떻게 될까? 들어가겠지. 이렇게. 알겠어요? 그럼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 플러스 전기를 띤 금속구와 마이너스 전기를 띤 금속구가 가까이 있으면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빨려 들어가는 이런 모양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럼 거꾸로 임의의 점 P점, 요 점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은? 하고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 요 점에서 전기장의 방향. 그럼 요 부분을 잡아서 확대를 해볼게. 그럼 여기에 지금 분명히 파란색 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빨간색 점 이렇게 찍은 거 아니야? 이 점에 해당이 되는 어떤 화살표가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이해 가세요? 그럼 그거를 쭉 확장을 해보면 즉 요 점의 접선이 되겠지. 그지? 이 점의 접선이 이 점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고 그럼 이 점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은 이 접선 방향을 의미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 여기서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기다가 플러스 1쿨롱을 놨다고 생각하면 플러스 싫으니까 저리 가. 이해 가요? 마이너스는 저리 와 하고 당겼을 거 아니야. 근데 얘는 가깝고 얘는 머니까 이 평행사변형으로 더했을 때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 여기 나타난 거야. 이해 가세요? 그걸 일일이 다 할 필요 없이 그냥 선으로 쭉쭉쭉 그려놓은 걸 전기력선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전기력선은 항상 플러스에서 나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기로 하고 서로 겹치거나 교차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약속이야. 그럼 이제 조금 이걸 해볼까? 여기 플러스 전기를 띠는 금속구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금속판이 있어. 그럼 여기다 전기력선을 그려라. 그럼 어떻게 그려야 될까?
분명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겠죠.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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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건 뭐냐면 도체로 들어갈 때는 항상 직각으로 나와서 직각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야. 오케이? 도체 표면에서 나올 때 항상 직각으로 나와서 직각으로 들어가. 왜 직각으로 들어가야만 되느냐? 예를 들어 여기서 나온 놈이 쭉 가다가 요 지점을 한번 물어볼게. 그럼 요 지점엔 분명히 여기 마이너스가 이렇게 막 분포되어 있고 요 위치에다가 플러스 1쿨롱을 놨다고 하면 당기는 힘이 서로 대칭성으로 막 당길 거 아니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여기 마이너스들이 서로 대칭성으로 이쪽에 마이너스들이 다 당길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쪽으로 당기는 양쪽 성분은 상쇄되고 결국에는 수직으로 들어가는 성분만 남게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도체에서 나오고 도체로 들어갈 때 수직으로 나와서 수직으로 들어가면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간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그림상에서 또 하나 물어볼게. 아, 이런 것도 있겠지. 플러스 금속구가 있고 플러스 금속구가 있어. 이거 그려봐라. 그러면 어떻게 그리면 되냐? 예를 들어 이 가운데다 플러스 1쿨롱을 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전하량이 똑같은데 가운데가 플러스 1쿨롱이면 얘도 밀어내고 얘도 밀어내니까 어떻게 되겠어? 상쇄돼서 없어지겠지. 그지? 그럼 전기장이 얼마가 없어? 0이겠지.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해 가세요? 그 가운데는 전기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뭐 이런 것부터 전기력선을 이해하기 바라고, 그 다음 선생님이 또 하나 가르쳐 주자면 여기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금속구가 있는데 A점이 있고 B점이 있어요. 전기장의 세기는 누가 셀 것 같냐? 느낌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 여기다가 플러스 1쿨롱 놓고 여기다 플러스 1쿨롱 놓으면 누가 세게 잡아 당기겠어? A. 왜? 가까우니까. 이해 가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이제 이렇게도 판단이 되는 거야. 아, 그러면 전기력선이 이런 식으로 펼쳐져 있겠구나. 이거 이제 눈에 이제 상상으로 그려지죠? 선생님 질문. A와 B 중에 A가 전기장이 세대요. 그림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뻗어나갈 때 같은 면적을 잡아보면 여기에는 3개가 지나갈 때 여기에는 3개가 안 지나가지. 즉, 이 전기력선의 밀도, 밀한 정도, 조밀조밀하면 더 세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해 가요? 그러면서 이제 기본 예제는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어. 어떤 동그라미 안에 다음은 어떤 공간에 있는 전기장을 모식적으로 그려놓은 것이다. 그리고 여기를 기역, 니은, A점, B점 이렇게 줘요. 기역 쪽에는 무슨 전하가 분포할까? 기역 쪽에는 플러스 전하가 분포하겠지. 그래야지 날아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니은 쪽에는 무슨 전하가 분포할까? 마이너스가 분포할 거다. 그럼 A와 B 중에 누가 세다? B가 세다. 그거 어떻게 한다? 조밀조밀하니까. B점의 전기장이 센 거다. 알겠나? 다시 전기장이라는 건 공간에 대한 정의고 전기장이라는 단어 나오면 항상 뭘 주목하라? 무슨 생각을 하라고? 플러스 1쿨롱만 떠올리면 된다고. 그래서 그 지점에 물어보는 지점에 플러스 1쿨롱을 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 다음 세기도 하고 예제로 들어갈게요. 세기. 전기장의 세기는 간단해. 예를 들어 여기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어떤 금속구가 있는데 금방 P점하고 Q점이 있을 때 여기다 플러스 1쿨롱 놓고 플러스 1쿨롱 놓으면 얘가 셀 거야. 그지? 왜? 가까우니까. 전기력선으로 봤을 때 미라니까. 그지? 그럼 만약에 그 세기를 얼마냐? 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 점 Q점의 전기장의 세기 EQ는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정의가 플러스 1쿨롱당 작용하는 전기력이라고 그랬죠. 그럼 전기력 F는 K 곱하기 R 제곱분의 Q1 곱하기 Q2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야. 얘 전하량을 Q1이라고 하고 얘 전하량에다 플러스 1쿨롱을 놨다고 하고 요걸 계산하면 그때부터는 얘가 2로 바뀌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는 K 곱하기 요 둘 사이의 거리 R의 제곱분의 Q1 곱하기 여기다가 1인 생략해도 되지. 그지? 이게 전기장의 크기야. 점전하의 전기장의 크기. 알겠습니까? 이해 가요? 그러니까 R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제곱의 반비례해서 줄어드니까 작아지는 거고. 되니? 근데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금속판을 이렇게 평행한 금속판을 2개를 이렇게 맞닿아 놔. 평행하게. 그래 놓고 여기다가 전기를 이렇게 거는 거야.
그럼 긴 게 플러스, 짧은 게 마이너스. 그럼 건전지를 여기다 딱 꽂아두면 여기가 플러스 쪽에 연결된 게 플러스 극판. 밑에는 마이너스 연결됐으니까 마이너스 극판. 그럼 전기장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요래. 그제? 플러스에서 넣어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들어가겠지? 얘가? 그럼 선생님 질문. A점이 있고 B점이 있을 때 전기장의 세기는 누가 셀 것 같아? 아까 전기력선이 조밀조밀하면 세다 그랬지. 띄엄띄엄 하면 약하고. A하고 B를 보면 밀도가 어때요? 같죠? 그때는 A나 B나 전기장의 세기가 같은 거예요. 선생님 왜 같아요? 여기 봐봐봐. 여기다가 플러스 1쿨롱 놓으면 플러스를 밀어낼 거 아니야. 근데 가까우니까 세게 밀어내. 여기 마이너스가 머니까 살살 당겨. 그지? 근데 이쪽에서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가 세게 당겨. 플러스는 머니까 살살 밀고. 근데 두 개 합치면 똑같다고 그 효과가.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평행하면 똑같다고 보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는 수식이 중요한 게 아니요. K 곱하기 R 제곱분의 Q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와 마찬가지로 1쿨롱만 주목하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지 exam for you 봐봐. 선생님 바쁜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X축, Y축이 있습니다. X축, Y축에 서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점과 점 Q점이 있어요. 전기력선의 분포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자, 이런 식으로. 오케이? 화살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P점에 있는 전하는 무슨 전기를 띠고 있어요? 얘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겠죠. 왜? 나오는 거 보니까. 맞아? Q점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그죠? 빨려 들어가는 거 보니까. 됐냐? 그럼 다시. P점에 있는 전하량과 Q점에 있는 전하량의 절대값의 크기는 누가 클까? 만약에 얘가 플러스 4쿨롱인데 얘가 마이너스 4쿨롱이었으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 좌우가 대칭이어야 될 거야. 그지? 이해 가세요? 여기서 분만큼 빨려 들어갔을 거니까. 근데 얘를 보면 지금 이쪽으로 밀렸다가 뒤늦게 빨려 들어가지. 그지? 그럼 얘가 불어낸 힘이 워낙 센 거야. 그래서 P가 전하량이 QQ보다 컸다. 이렇게 표현돼요. 얘가 플러스 4쿨롱이면 얘가 마이너스 2쿨롱 정도였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야. 이거는 무슨 수식으로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아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뭐 굳이 설명하자면 착한 문제들은 전하량이 큰 놈이면 나오는 전기력선의 개수가 많겠죠. 이걸 전기력선을 세도 돼. 여기 전기력선이 많은 놈이 전하량이 큰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런 문제는 이제 베이직한 문제고. exam 2 빠밤. 조금 이제 머리를 쓰기 시작하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가 X축, Y축에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임의의 점 P점과 Q점에 오케이? P와 Q에 전기를 띤 점전하가 놓여 있다. P점과 Q점에. 그래 놓고 이렇게 줘요. 문제에서. Y축에 임의의 점에서 전기장의 방향이 마이너스 X라면 Y축의 임의의 점, Y축에 아무 데서나 점을 딱 잡아가지고 그걸 했더니 전기장의 방향이 마이너스 X라면 다음 보기에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그러면 물어볼 게 기억. P점은 플러스다. 니은 Q점은 마이너스다. 아니 플러스다. 뭐 이렇게 주고 디귿. P점의 전하량과 Q점의 전하량의 크기는 같다.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맞는 걸 모두 골라라. 이렇게 나올 거야. 오케이?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Y축의 임의의 점. 그럼 여기다 아무데나 점을 빵 집어요. 근데 전기장의 방향이 마이너스 X래. 전기장 그러면 무슨 단어를 떠올리라고? 플러스 1쿨롱.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1쿨롱을 놨는데 그때 방향이 마이너스 X 이쪽을 향하고 있대요. 오케이? 그럼 여기에 있는 P점에 있는 어떤 점전하가 전기가 이 플러스 1쿨롱을 당겨야 되겠니? 밀어야 되겠니? 밀어갖고는 절대 이쪽 방향으로 안 나오지. 그럼 얘는 무조건 당겨야 되니까 마이너스구나.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돼? 밀어야 대체적으로 이쪽으로 갈 거 아니야. 얘가 당기면 절대 이쪽으로 갈 수가 없을 거 아니야.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 전기를 띌 것이다. 됐습니까? 여기에 있는 임의의 점을 딱 잡았는데 이쪽으로 다 당긴다는 건 얘는 얘를 당기고 얘는 얘를 밀어야 돼. 맞아? 근데 여기랑 여기랑 거리가 항상 어떨까? 가깝죠? 그리고 그럼 여기가 밀어내는 힘과 얘가 당기는 힘이 같아야 평행사변형으로 하면 x축과 나란하게 마이너스 y를 향할 거 아니야. 그럼 이 크기와 이 크기는 항상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근데 거리가 같아. 이해가요? 그럼 전화량의 크기도 같아야 될 거지. 그래서 얘가 맞고 얘가 맞더라 이런 얘기지. 알겠슈? 뭔 말인지? 이해가세요? 예.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면 이제 그림으로 푸는 문제, 이런 간단한 예를 들어 논리로 푸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스텝 3 문제를 한번 보여줄게. 이그잼 3. 1차원이었어. 1차원 평행선이 나오길래 난 더 쉬울 줄 알았어. 그랬더니 A점이 있고 4R 떨어져 있는데 점 B가 있더래. 오케이? 근데 B로부터 오른쪽으로 R 떨어져 있는 요 P점. P점에서 전기장의 세기가 0. P점에서 전기장의 세기가 0이었더라. 오케이? 그래 놓고 P점의 오른쪽, 여기 Q점이 있는데 Q점에서 전기장의 방향이 플러스 X라면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런 걸 물어봐요. 오케이? P점에서 전기장의 세기가 0이라는 말은 요 점에다가 플러스 1쿨롱을 놨을 때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그죠?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A가 밀면 B는 땡기고 B가 밀면 A가 당겨야지. 그지? 그 얘기는 A와 B의 전하의 종류는 어떨까? 같으면 안 된다. 에? 예를 들어 얘가 플러스면 둘 다 밀어낼 거고 마이너스면 둘 다 땡기면 0이 안 나올 거 아니야. 알겠어요? 그럼 A와 B는 첫 번째 A와 B는 반대 종류의 전하다. 이걸 알 수 있지? 느낌적인 느낌으로 띡. 그죠? 그 다음 니은은 Q, A점의 전하량과 Q, B점의 전하량의 크기를 봤을 때 얘하고 미치는 힘하고 얘하고 미치는 힘이 같아야 0이 나올 거 아니야. 여기다 플러스 1쿨롱을 놨을 때 전기장이 0이라고 그랬으니까. 가까운 놈은 약하고 먼 놈은 세야. 두 놈의 반대 작용하는 힘이 같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A의 전하량이 아무래도 B보다는 크겠구나. 두 번째는 논리적으로 알 수 있죠. 그죠? 오케이? 그 다음 제일 어려운 게 이거야. 0에서 오른쪽에 있는 Q점에서 플러스 X방향의 전기장이라면 이런 문제가 나와요. 오케이? 이런 문제 풀 때 쓰라고 이제 중요한 팁을 하나 줄 건데 잘 보셔야 돼. 전기장, 이 점전하의 전기장은 아까 잠깐 나왔는데 K 곱하기 R 제곱분의 Q로 표현을 해요. 맞지? 그럼 거리 제곱에 반비례할 거 아니야.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임의의 축을 딱 그려놓고 여기서부터 A점에 점전하가 있다고 치면 얘가 거리 R에 반비례해서 전기장 A께 이렇게 줄어들겠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서. 갑니까? 그 다음 B점도 마찬가지로 어떤 점전하가 있다 그러면 여기다 Y축을 딱 그려놓으면 여기가 이 B점의 전기장이라면 얘도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서 이렇게 반비례가 되겠지. 그지? 이해가요? 근데 여기서 보면 요 P점에서 두 놈의 전기장의 방향이 반대인데 세기가 같아야 0이 나올 거 아니야. 여기를 교차점으로 가질 거란 말이야. 이해가세요? 그럼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건 0인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누구께 커져야지 맞냐? 이 교점을 이렇게 만들려면. 두 개가 반비례 그래프가 여기서 교점이 만들어지려면. 0인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저 멀리 있는 놈의 영향이 남아야 되는 거야. 이해 가세요? 0인 지점에서 왼쪽으로 가면 이 파란색의 위치가 더 커야 되는 거야. 전기장의 이 영향이. 알겠습니까? 이해 가요?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이야. 분명히 Q가 오른쪽이야. 그러면 저 멀리 있는 노란색 화살표가 기운이 남았어야 되는데 그게 어느 방향이래? 플러스 X래지. 그러면
얘가 플러스였구나. 그래야 플러스 1쿨롱을 넣으면 오른쪽으로 갈 거 아니냐. 그럼 얘가 플러스면 아까 논리적으로 반대 전화니까 얘는 무슨 전화? 마이너스 전화겠지. 이해 가세요? 그 다음에 QA와 QB는 몇 대 몇이냐까지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돼? 요 지점을 기준으로 K 곱하기 여기 아래 제곱분의 얘가 QB. 이해 갑니까? QB 하고 얘가 만드는 거 얼마야 그러면? K 곱하기 몇 R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R. 5R의 제곱분의 QA가 같아야 전기장이 0이 될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럼 이게 계산하면 야 지워지고 계산하면 이거 빡 지우면 얘가 25QB 이퀄 QA 이렇게 되니? 그러니까 몇 대 몇이야 전화량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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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25대 1이 된다. Q 전화량.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여기서는 니네들이 반비례 그래프의 교점이 의미하는 거를 머릿속에 상상할 수 있으면 이런 문제도 쉽게 풀린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전기장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뭐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플러스 1쿨롱당 작용하는 전기력. 그래서 전기장이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플러스 1쿨롱만 떠오르면 방향색이 뭐 쉽게 찾을 수 있다. 이게 선생님이 지론이고요. 그래서 우리 구장을 보면 맨 처음에 배우는 게 책이 이렇게 안 넘어가냐. 맨 처음에 배우는 게 쿨롱의 법칙, 쿨롱의 힘. 그래서 전기력을 배우고 나서 전기장이 뭔지 정의를 하고, 그죠? 전기력선의 분포에 대해서 배운 뒤에 한 장을 넘기면 뒤에 이것만 나오기에 너무 내용이 없었던 거라 그래서 만드는 게 정전기 유도 현상이라는 걸 배울 건데 일단 너네들한테 대전체, 대전 현상, 대전체, 대전열 처음 배우는 건 아니고 중학교 때 한번 다뤘던 건데 마찰전기부터 배울게요. 마찰전기 다른 이름으로 정전기라고도 불러. 우리 막 겨울 같은 때 쇠타 같은 거 벗으면 막 불꽃 탁탁 튀면 아따고 하는 걸 정전기 튄다 그러잖아. 그제? 정전기의 정자가 정지될 때 정자야. 그러니까 정지되어 있는 전기를 정전기라고 해. 이해 가세요? 근데 전기는 정지되어 있을 때는 에너지로 작동을 안 해요. 쓸 데가 없는 거지. 근데 그게 순간적으로 움직이면 전류가 흐르면서 우리를 따갑게 만드는 거야. 알겠나?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드는 거냐? 이렇게 마찰, 비벼갖고 만드는 거야. 비비면 내가 준 역학적 에너지가 여기서 전자를 털어내서 이쪽으로 이동을 시킨단 말이야. 그럼 전자가 빠져나간 놈 무슨 전기를 띄어? 플러스. 전자가 더 들어간 놈 무슨 전기를 띄어? 마이너스. 이걸 마찰 전기라 그래. 고여있는 전기, 정전기. 맞냐? 멀쩡하던 놈이 비벼갖고 전기를 띄는 현상을 대전 현상이라고 그러고 그 물체를 대전체라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럼 대전열은 뭐야? 열. 순서야, 순서. 그래서 털가죽, 상아, 유리, 명주, 나무, 고무, 셀룰로이드, 에보나이트.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여기다 나열할 수는 없고요. 대표적인 놈들만 이렇게 샘플링해서 올려놓은 거야. 오케이? 근데 이걸 어떻게 외우느냐? 외울 필요 없어요. 문제에서 줘요, 원래. 대전열은. 그래도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내가 외울 때는 털 달린. 이게 상아인데 상아. 상아가 뭔지 아냐? 코끼리 송곳니. 코끼리 송곳니. 그럼 털 달린 상아. 상아에 털 달리면 졸라 유명해지겠지. 유리, 명주인데 털 달린 상아가 유명해지면 나무에서 고무 뽑아서 여긴 도저히 말을 못 만들게. 쎄래. 미안해. 그래서 털 달린 상아가 유명해지면 나무에서 고무 뽑아갖고 쎄래 해갖고 외웠는데 다른 게 아니라 셀룰로이드는 뭐요? 비닐로. 니네 책 표지, 책 받침, 옛날에 셀로판지? 이런 게 다 셀룰로이드. 에보나이트가 뭐죠? 너네들 들고 있는 샤프 껍데기, 볼펜 껍데기, 머리빗, 즉 플라스틱. 알겠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에보나이트 먹대기를 머리에다가 비볐다. 그럼 머리는 뭐라고 해야 되냐? 털 달린 가죽, 털가죽. 이해가? 에보나이트, 머리빗은 에보나이트. 이게 뭐냐 하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싸움을 잘해. 일진이요, 일진.
그럼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뭐야? 빵셔다 이런 뜻이지. 빵셔.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싸움 못하고 이쪽으로 가서 싸움 잘해. 그게 뭔 말이냐면 유리하고 나무를 비벼. 그럼 누가 싸움 잘해? 나무가 싸움 잘하지. 그럼 얘한테서 삥을 뜯는단 말이야. 결국 뭘 삥을 뜯겠어? 전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가 되고 얘는 플러스가 된다. 이 싸움 잘하는 순서가 대전열이요. 여기서 그냥 웃자고 싸움자고 그랬는데 전자 친화력. 전자를 좋아하는 성질이 강할수록 잘 뜯어. 그지? 그쪽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알려주고 싶은 건 유리라는 놈은 무조건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라 유리막대를 털가죽에다가 비비면 어떻게 돼? 털가죽보다 얘가 싸움 잘해. 그럼 이쪽으로 전자를 뺐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가 되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요걸 표현하고 있는 게 대전열이다. 어렵진 않지? 요 정도. 자, 그래서 정전기, 마찰전기, 대전체, 대전열 이런 걸 설명했는데 사실은 자 여기서 이제 니네들한테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건 요거 하나 배우는 거야. 이 단원에서 검전기. 검전기. 일단 검전기의 원리는 뭘 이용하는 거냐?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다. 요게 이제 핵심이야. 검전기는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대. 아씨, 그럼 정전기 유도는 또 뭐냐? 정전기 유도는 말 그대로 정지되어 있는 전기, 즉 마찰 전기를 유도라는 말이 뭔 말이야? 컨트롤이라는 뜻이에요. 유도탄이라는 말 들어봤어? 유도탄. 유도폭탄이라는 게 뭐냐면 폭탄을 떨어뜨렸는데 그냥 헤이 하고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가는 과정에서 얘가 제어를 해갖고 정확한 위치에 떨어지는 게 유도탄이야. 이해가요? 그때 영어로는 컨트롤이지, 그제? 그럼 정전기 유도는 정지되어 있던 마찰 전기를 유도, 컨트롤하겠다. 어떻게? 일단 정전기 유도를 하려면 도체가 놓여 있어야 돼. 도체. 도체의 특징이 뭐죠? 전류가 잘 통하는 놈. 전류가 왜 잘 통하죠?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누가 돌고 있냐?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 게 물질인데 그 중에서 전자가 자유로워. 자유전자가 많아. 이런 걸 도체라 그래. 처음엔 중성인 도체를 갖다 놓고 이쪽에다가 플러스로 이빠이 대전된, 아까 비벼갖고 만든 대전된 물체를 가까이 가져가면 여기서 누가 움직일까? 전자가 움직인다고. 원자핵은 너무 커서 못 움직여. 전자가 움직이는데 전자가 플러스를 좋아해, 싫어해? 좋아해. 전자는 마이너스 연기니까. 그럼 와! 하고 개떼쳐. 그럼 여긴 마이너스가 바글바글해. 근데 여기는 덩그러니 플러스만 남아있어. 그래서 이쪽엔 마이너스를 띄고 이쪽엔 플러스를 띄워. 그럼 정지되어 있던 전기를 내가 이걸 플러스를 대서 전자를 확 끌어왔지. 제어를 했단 얘기요. 컨트롤을 했단 얘기요. 이게 정전기 유도야. 이해 가요? 만약에 여기 중성이었던 놈이 있어. 근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대전돼 있는 놈은 가까이 가져가.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 얘 좋아, 싫어? 싫어, 저리 가! 이쪽에 마이너스 버글버글해서 마이너스 플러스를 띄게 돼. 이게 정전기 유도야. 알가? 이게 뭐야 이게. 그런데 요걸 가리키려는 게 아니라 얘랑 비교되는 걸 가리키는 게 시험 문제 나와. 잘 들으셔요. 유전분극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유전분극. 유전분극의 유전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유전체, 부도체, 부도체. 분극, 극이 분화된다. 즉 부도체에서 극이 분화되는 현상을 유전분극이라고 그래. 그럼 일단 얘는 부도체가 하나 필요하겠지. 오케이? 부도체. 부도체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 전기 안 통하는 유리나 플라스틱이나 고무 이런 걸 갖다 놓고, 아시겠니? 부도체를 갖다 놓고 여기다가 플러스로 이빠이 대전되어 있는 물체를 가까이 가져갑니다. 그러면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는 건 마찬가지였어. 얘도. 알간? 근데 부도체는 자유전자가 없어서 전기가 안 통하는 놈이야. 알간? 그래서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막 이렇게 자유롭게 돌고 있어서 네 얼굴처럼 생기고 싶은 대로 멋대 막 돌고 있었어. 근데 얘는 자유롭게 이동하지는 못하는데 이쪽에 플러스가 가까이 오면 이 전자는 플러스 좋아해, 싫어해? 좋아하지. 좋아하는데 막 멀리서 갈 수는 없는데 그래도 아 너무 좋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돌다가 띠용 하고 이쪽으로 몰려. 알간? 그래서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이쪽으로 몰려. 이렇게 전자 구름이. 그럼 자연스럽게 이쪽에 마이너스가 세지면 이 원자 안에서도 이쪽이 플러스가 세지겠지. 그지? 그럼 이 플러스 때문에 그 옆에 있는 놈들 플러스 전자 구름이 또 이렇게 몰려. 뿌마 뿌마. 그럼 옆에 있는 놈들 또 뿌마 뿌마. 이렇게 몰리는 거야. 알간? 부도체에서 극이 분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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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열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이걸 유전분극이라고 불러요. 핵심은 부도체에서 나타난다는 거. 그럼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약하게나마 전자 구름 때문에 마이너스.
약하게 남아 플러스. 그러면 얼핏 밖에서 보면 플러스를 갖다 대면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갖다 대면 마이너스 플러스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차이 나느냐 하면 얘는 전자가 실제로 이동하지 않고 극만 배열이 바뀐 거라 약해. 이쪽에 유도되는 마이너스하고 플러스가 약해. 알겠습니까? 요게 차이점입니다. 지금 선생님 뭐 가르쳤어? 정전기 유도와 유전분극의 차이를 가르쳤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면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줄게요. 정전기 유도만 갖고 시험에 나오면 유치 빤싸게 이런 문제 많이 봤을 거야. 명암 처리되어 있는 금속구 2개를 가까이 놓고, 금속구, 그럼 도체죠? 여기다가 마이너스로 2파이 대전되어 있는 물체를 가까이 가져갑니다. 그럼 여기 있는 전자가 얘 좋아 싫어? 싫어 저리 가! 그럼 이쪽으로 전자가 바글바글, 여기가 플러스가 바글바글. 이해 가나? 이 상태에서 얘를 똑 대요 이렇게. 그래 놓고 얘를 치워버린대. 그럼 이쪽엔 전자가 넘어간 뒤에 돌아올 수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그럼 이쪽엔 전자가 남아돌 것이고 이쪽에는 전자가 부족할 거라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를 띌 거지. 여기서 하나 더. 예를 들어서 이 강의실에 책상을 다 빼고 니네들을 전자라고 생각해요. 전자. 니네들이 전자야. 근데 전자는 전자끼리 서로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지. 그래서 전자는 생각도 없지. 눈 가리고 손을 뒤로 묶어. 그리고 전자들은 서로 싫어하게 여기다가 목걸이를 하나씩 걸어주는 거야. 개똥, 소똥, 막 음식물, 쓰레기, 오바이트 이런 거 하나씩 다 걸어. 그럼 서로 냄새 난다고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지. 그렇게 해놓고 선생님이 몸 밖에 나갔다가 2시간 뒤에 와보면 니네 어떻게 하고 있냐? 이 강의실 안에서 서성이는 놈은 한 명도 없을 거야. 눈은 가렸는데 막 오만 냄새가 애들한테 계속 나. 그럼 오지마! 오지마! 그러면서 최대한 벌어져 있겠지. 그지? 그래서 이 가운데 서성이는 놈 없이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균일하게 이 벽에만 다닥다닥 붙어 있게 돼요. 알겠습니까? 실제로 도체 안에서 그래. 도체 안에서 이만한 금속구 안에 전자가 남아돌게 되면 전자들은 서로 싫어하니까 이 가운데 서성하는 놈 먹고 쫙 해서 최대한 이 표면에 고르게 분포가 돼. 고르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가 고르게. 그럼 부족한 플러스도 고르게 이렇게 분포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막 이런 유치한 문제들 중학교 때부터 나왔던 거. 오케이? 이런 문제를 갖고 정전기 유도를 낼 수가 있다라고 치면 조금 이제 고딩스러운 문제로 바꿀게요. 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뭘 가르쳤냐? 유전분극 가르쳤죠? 정전기 유도하고 유전분극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문제 봅시다. 여기에 가벼운 금속구를 갖다 놨어. 가벼운 금속구. 이 가벼운 금속구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니네들 저기 크리스마스 때 막 트리에다가 매다는 스티로폼 하얀색 스티로폼을 쿠킹 오일로 감어. 그럼 겁나 가볍지. 근데 금속구야. 그래서 쿠킹 오일을 이렇게 감은 스타이폼을 갖다 놓은 가벼운 금속구를 놓고 여기다가 도체를 갖다 놓을게요. 도체. 그래 놓고 여기다가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는 어떤 물체를 가까이 가져갑니다. 그러면 도체에다가 이걸 갖다 대면 여기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도체에다가 전기를 띈 놈을 가까이 놓으면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죠.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면서 이쪽으로 전자가 몰려서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가 될 겁니다. 이해합니까? 그런데 가벼운 금속구는 도체잖아. 근데 갑자기 이쪽에 플러스가 세지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세지고 여기가 플러스가 세지겠지. 이렇게. 이 안에서도 정전기 유도가 일어날 거 아니니? 그러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서로 좋아해 싫어해? 좋아해. 얘가 무거운 금속구였으면 좋아해도 안 딸려갈 텐데 가벼워. 그럼 얘가 흥 하고 딸려가 이렇게. 이해 가요? 딸려가서 여기 타치하고 닿는 순간 딱 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 전자 좋아서 있던 놈이 닿는 순간 전자가 얘 좋아서 뛰어 들어와 버려. 그럼 금속구 전체에는 전자가 남아 부족해. 부족하겠지. 뛰어 들어갔으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무슨 전기를 띄워? 플러스를 띌 거야. 전자가 부족하면서 얘는 플러스를 띄는데 얘는 여전히 플러스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다시 흥 하고 멀어져 있어. 이렇게.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중성이었던 금속구를 가운데다 도체를 놓고 이쪽에 마이너스가 대전되니까 얘가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서 흥 해서 와서 타치하고 받는 순간 플러스가 돼서 얘가 흥 하고 다시 벌어진다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얘랑 차이점은 뭐냐? 가벼운 금속구를 갖다 놓고 여기다가 부도체를 놓습니다. 그래 놓고 여기다가 플러스로 대전된 놈을 가까이 가져가요. 그럼 여기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나요? 유전분극이 일어나나요?
유전분극이 일어나겠죠. 왜? 부도체니까. 그럼 이 안에서 배열이 바뀌면서 마부 이렇게 배열이 바뀌면서 약하게 마이너스, 약하게 플러스를 띠겠지. 근데 얘는 도체다 보니까 그 약한 플러스에도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 이 안에서는. 알간? 그럼 이쪽에는 마이너스를 띠고 여기는 플러스를 띠면서 얘가 어떻게 돼? 슝 딸려와서 또 타치하고 붙어. 차이점은 여기요. 붙으면 뛰어 들어갈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계속 이 상태로 붙어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런 차이점을 보여. 니네들 다 경험해봤어. 뭐 책받침 전기 통해 안 통해? 안 통하는 부도체지. 이걸 막 비벼갖고 머리카락에 대면 머리카락에서 유전분극 때문에 얘가 끌려 올라가서 띡 붙어. 그 뒤에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지더라는 얘기지. 붙어서 계속 있다는 얘기지. 알가? 근데 예를 들어 얇은 껌종이에 있는 얇은 은박지를 갈기갈기 찢어갖고 땅바닥에 놓고 책받침을 막 비벼갖고 이걸 갖다 대면 어떻게 돼? 얘가 올라와서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난리가 나고 이래. 왜? 도체니까 붙으면 다시 전기를 떼갖고 서로 반발력 때문에 떨어져 버리니까. 알겠어요? 이런 차이를 갖게 되는 게 유전분극과 정전기 유도의 차이입니다. 알겠어요? 이거 하나 가리키려고 지금 이 지랄을 한 거야, 오늘. 태어나서 이거 처음 배웠단 말이야, 유전분극. 그러니까 나머지는 중학교 때도 다 나왔던 거야. 대전체, 하다못해 검전기도 다 배웠던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남은 시간 요거 하나, 시험에 이제 뭐가 나올라느냐, 요거 하나 개념 정리하고 끝낼게요. 검전기 생긴 거 어떻게 생겼어? 금속판에 대롱이 연결돼 있고 금속 박 두 개가 흰 걸 고무 패킹으로 이렇게 씌워야 돼요. 이렇게 절연을 시키느라고. 그걸 유리 집기병에다 이렇게 담어. 이렇게 이래 사람 미술학원 다녀야 돼. 이게 검전기요. 알겠습니까? 금속판과 금속박으로 되어 있는 거. 검전기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전 유무를 판별할 수가 있어. 두 번째, 대전의 세기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극성을 판별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대전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선생님이 예를 들어 이 분필을 막 비벼. 얘 전기 띄었어 안 띄었어? 어떻게 알아? 혓바닥 대도 모르겠고 냄새 맡아도 모르겠어. 그지? 근데 얘가 전기를 띄었는지 안 띄었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가까이 되는 거예요. 가까이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중성이었던 금속판과 금속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예를 들어 플러스를 띈 놈이 가까이 왔다. 그럼 얘 안에는 다 도체지, 그지?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 정전기 유도가 벌어져. 그래서 검전기가 정전기 유도를 이용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정전기 유도를 이용해 갖고 이쪽으로 전자가 몰려 이렇게. 그럼 여기는 플러스가 덩그러니 남아. 서로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서 다리가 쩍 벌어져. 그럼 뭔지 모르겠는데 갖다 대는데 다리가 벌어져. 아, 전기 띄었구나. 이렇게 알아내는 거지. 만약에 마이너스로 대전된 놈이었으면 어땠을까? 마이너스를 가까이 가져가면 전자가 얘 싫다고 이리 와서 이쪽에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서 다리가 쩍 벌어져. 그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가까이 됐는데 쩍 벌어지면 아, 전기 띄었구나. 알겠니? 알겠니? 대전 세기는 어떻게 판별하면 될까? 예를 들어 10번을 비비고 요 정도 갖다 대는데 요렇게 벌어졌어. 100번을 비비고 가까운 거리를 같은 거리를 갖다 대는데 얘가 쫙 벌어져. 그러면 상대적으로 전기를 세게 띈 거지. 그죠? 그래서 대전의 세기를 비교하는 것까지 쉬워. 시험 문제는 여기서 나와. 별표 5개. 장수 돌침대. 여기서 나와. 알간? 극성을 판별한대야. 극성. 극성이 뭔데?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판별을 한대. 근데 이상하지? 지금 봤다시피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가까이 되면 벌어지잖아. 근데 어떻게 알아? 그래서 그냥 할 수는 없고 준비 작업이 필요한 거야. 준비 작업. 오케이? 준비 작업이 뭐냐 하면 미리 알고 있는 전기로 띄워놓게 하는 거야. 미리 전체를 다 플러스로 대전을 시켰다고 쳐. 이게 준비 작업이야. 근데 내가 여기다 뭔지 알 수 없는 X를 가까이 가져갔어. 실제로 준비 작업이 끝나면 극성 판별은 쉽다. 여기 같이 보자. 여기 보자. 여기 보자. 플러스 준비를 해놓은 다음에 뭔지 알 수 없는 X를 가까이 가져가는데 다리가 그럼 밑에가 플러스가 세진 거예요? 약해진 거예요? 세진 거지. 그럼 얘가 플러스가 왜 세졌을까? 여기 전자가 하나도 없는 게 아니었거든? 전자 몇 개 남아있던 놈이 그나마도 위로 뛰어 올라가야 플러스가 세지지. 그럼 전자가 뛰어 올라갔구나.
전자 왜 올라갔을까? 얘가 좋으니까. 그럼 얘는 무슨 전기였을까? 플러스였다는 거지. 이해 가세요? 알가? 그럼 이런 경우 마이너스로 미리 대전을 시켜. 전체를 다 마이너스로. 그럼 초기 상태로 다리를 벌리고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마이너스 싫으니까. 근데 여기다 뭔지 알 수 없는 미지의 물체 Y를 갖다 댔더니 다리가 오므라들었대요. 그럼 밑에가 마이너스가 세진 거야, 약해진 거예요? 약해졌지. 왜 약해졌어? 마이너스가 남아서 셌던 건데, 그지? 이때 올라간 거지. 그러니까 중성에 가까우니까 약해진 거 아니야? 얘 왜 올라갔어? 얘가 플러스였으니까. 알겠습니까? 오히려 극성을 판별하는 건 쉬운데 이 준비 작업하는 게 어렵다고. 준비 작업도 되게 단순한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접지를 하는 방법이 있고, 단순한 방법은 뭐냐? 중성인 검전기가 있어. 중성인 검전기. 거기다가 내가 목표가 플러스로 대전을 시키고 싶어, 미리. 그럼 플러스로 이빠이 대전되어 있는 물체 이걸 갖다가 대버려. 타치 하고 여기다 타치하고 대면 얘가 플러스인 이유는 플러스 500개 마이너스 200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플러스였겠지. 근데 얘가 원래 었던 건 플러스 300개 마이너스 300개 이렇게 있었다고 치자. 그러니까 얘는 똑같아서 중성, 얘는 플러스가 셌던 거야. 근데 닿는 순간 전체 플러스가 얼마야? 100개. 전체 마이너스 500개. 그럼 전체적으로 전자가 부족하지. 그럼 남는 플러스들은 서로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니까 최대한 균일하게 펼쳐질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도 다 플러스가 돼버린 거야. 닿는 순간. 그러면서 다리를 쫙 벌리고 있겠지. 그럼 준비 작업 끝. 약간 마이너스로 대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대전된 걸 갖다 대버리면 돼. 그럼 전자 남아도는 놈이 다 같이 남아도니까 쫙 균일하게 펼쳐지면서 다리를 쫙 벌리고 있겠지. 그제? 이건 쉽지. 접지라는 걸 이용하는데 접지. 이 접지의 접은 접하다. 지는 땅지. 약간? 그럼 니네들이 알아둬야 되는 게 땅에다가 뭔가를 접한다는 얘기는 전선을 땅에다 묻어둔다는 얘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엄청 크잖아요. 우리한테는. 우주에 비하면 조그마지만 우리한테는 지구도 되게 크잖아. 그 안에 물질이 얼마나 많겠니, 그지? 거기는 전자가 들어갈 공간도 많고 나올 전자도 많아. 그것 때문에 골때리는 일이 벌어져. 한번 보여줄게. 예를 들어서 중성인 검전기를 준비해야 돼. 중성. 근데 선생님 플러스로 대전을 하고 싶어. 목표가. 이게 미션이야. 오브젝트. 플러스로 미리 대전을 시키고 싶어. 근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대전되어 있는 물체밖에 없어, 내가. 이걸 갖다 대버리면 전체가 마이너스가 돼. 그럼 페일이야, 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가까이만 가져가요. 그럼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 그래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얘 싫다고 막 뛰어내려와서 다리를 쫙 벌리고 있게 돼. 이렇게 돼 있게 돼. 이게 갑니까? 얘는 플러스가 돼. 자, 이 상태에서 선생님이 손가락을 터치. 내가 여기다 손가락을 댄다는 건 내 손가락을 통해서 나는 지구랑 연결돼 있어. 접지. 아니면 더 화끈한 방법은 전선을 연결해서 땅에다 묻어버려. 이게 접지. 알간? 그러면 지구는 아까 얘기했지만 전자가 들어가기도 쉽고 나오기도 쉬워요. 워낙 크니까. 에? 근데 여기가 플러스가 된 이유가 뭐요? 여기에 있던 전자가 얘 싫다고 이렇게 뛰어내려온 거야. 그래서 힘들게 벌리고 있었어. 근데 이제 탈출구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 가요? 그럼 굳이 이렇게 힘들 필요 없어. 야, 나가자. 그럼 다 뛰어나와. 전자가 뛰어나오는데 언제까지 뛰어나오냐면 얘가 중성이 될 때까지. 아까 이쪽으로 몰려있던 놈이 이렇게 뛰어나와. 그럼 전자가 막, 야, 나가자! 그럼 막 뛰어나와.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대전체와 손가락을 동시에 띄든 아니면 손가락을 먼저 떼야 돼요. 된 상태에서 얘를 치우면 다시 다 중성이 되고 끝나버려. 그러니까 그래서 동시에 치운다든지 손가락을 먼저 떼버려. 이렇게 딱 떼고 얘를 치워. 그럼 전자가 나간 뒤에 들어올 수가 있었냐 없었냐. 그럼 여긴 전체적으로 전자가 부족하지. 그러면 다시 다 플러스가 되면서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있게 돼요. 그러면 미션 클리어 되는 거야. 알겠나? 그 상태에서 뭔지 모르는 걸 갖다 댔는데 얘가 다리가 더 벌어졌다. 그럼 플러스가 세졌으니까 전자가 올라갔으니까 아, 플러스 연기구나.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나? 알겠나? 하나만 더 하면서 끝낼게. 하나만 더 하면서 접시를 이용하는 거. 나는 마이너스로 대전을 시키고 싶었는데 중성인 검전기가 있었고요. 근데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는 물체만 가까이 있어요. 그럼 얘를 가까이 가져갑니다. 가까이만.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가 되고 밑에가 뭐가 돼? 플러스가 되겠지. 얘 좋다고 전자 뛰어 올라왔으니까. 맞냐? 그래서 이 상태가 된 상태에서 선생님이 접지 땅에다 묻어. 그럼 이때는 전자가 나올까요? 들어갈까요?
이 지구에 있는 전자들은 들어갈 공간도 많지만 여기도 전자 되게 많거든. 근데 얘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좋아하지. 이번에 뛰어들어가. 야 가자! 플러스 왔대! 가자! 뛰어들어와. 근데 어디까지 뛰어드냐? 여긴 계속 마이너스 남아 돌고 이 힘들게 벌리고 있는 놈이 중성이 될 때까지만 뛰어들어와. 그래서 여기가 중성이 돼서 갑자기 축 쳐져. 근데 여기는 아직? 여긴 마이너스야. 여긴 중성. 전자가 뛰어들어온 거야. 그 상태에서 얘를 먼저 떼든 동시에 치워버리면 전자가 들어온 뒤에 나갈 수가 있었니 없었니? 없었어. 그럼 전자가 남겠지? 그럼 다시 전체적으로 벌어지면서 마이너스를 띄면 준비 작업 끝! 알겠습니까? 접지 이해했습니까? 이런 작동을 갖고 있다. 됐어요? 예. 근데 요거랑 비슷한 모의고사 문제를 본 적 있어. 예를 들어 이렇게 검전기가 있었더라고. 근데 다리를 벌리고 있더라 처음엔. 왜? 여기에 금속이 있었고 여기에 스위치가 이렇게 달려 있었고 얘를 땅에다 묻었어. 그래 놓고 여기다가 플러스 대전되어 있는 물체를 가까이 가져간 거야. 지금 상태는 얘를 열어놨기 때문에 얘가 플러스면 이쪽으로 마이너스가 몰리고 여기가 플러스가 몰려. 왜? 얘는 도체니까. 그럼 이걸 무슨 현상이라 그래? 정전기 유도. 그럼 이쪽이 밑에 쪽 면이 플러스잖아. 그럼 이쪽에 마이너스가 몰릴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다시 플러스가 되면서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있겠지 처음에. 아시겠습니까? 자, 그 상태에서 이 스위치를 딱딱 닫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기서 스위치를 딱딱 닫으면 접지가 일어난 거야. 그러면 요 플러스 쪽으로 마이너스가 몰리는 건 맞아. 근데 아까 전에는 이쪽으로 몰리니까 여기가 어쩔 수 없이 플러스가 됐었잖아. 근데 이번에는 전자가 뛰어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중성이 돼. 이 밑에 면이 중성, 위에 면이 마이너스. 그럼 중성 밑에 있는 놈은 얘는 다리를 벌릴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래서 중성. 그래서 다리를 갑자기 확 오므려요. 이해 가요? 이걸 정전기 차폐라고 불러요. 정전기 차폐. 여기랑 여기 사이에 정전기가 일어나는 걸 땅에다가 중간에 묻어버리면 정전기를 딱 끊어버리는 거야. 전기장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 가세요. 오케이. 이런 데도 쓸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새로 배운 내용 중엔 정전기 유도와 유전분극의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가장 큰 차이가 뭐야? 정전기 도체, 유전분극은 부도체에서 일어난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검전기는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거. 접지 배웠고요. 그 전에 뭐 배웠어? 전기장 하면 무슨 단어 떠올라라? 플러스 1쿨롱. 아시겠습니까? 네. 그럼 여기까지가 9장이었습니다.